이번 시간에는 렉처 1에서 6번부터 해서 뒤에 10번까지 쭉 살펴보고요. 렉처 2에 있는 순서 문제까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다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자, 그러면 6번부터 같이 살펴볼 건데요. 6번하고 7번 빈칸 문제인데 6번은 조금 수월하게 할만 하거든요. 할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많이 쓰는 비유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빈칸 지문인데 일단 6번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빈칸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31번이기 때문에 빈칸 완성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는단다. 한번 적어볼까요? 한두 단어 빈칸은 키워드의 패러프레이징이고 빈칸 주변에 좀 더 주의해서 읽어간다.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는 반복되는 핵심어다. 제일 중요한 건 반복되는 말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기준을 잡는다. 반복되는 말을 가지고 전체적 내용의 기준을 잡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반복되는 말도 중요하지만 빈칸 주변 있죠. 그쵸? 빈칸 주변에 주의해야 된다. 과거에는 이 부분만 가지고도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빈칸 주변을 잘 읽어서 빈칸에 필요한 정보가 빈칸 주변에서만 제시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대강의 키워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면서 빈칸 주변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읽어갈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특히나 또 낯선 소재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맨 처음에 보면 Schools are central to American dream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central은 핵심적인 그 뜻이죠. 그쵸? 핵심적인 그 뜻인데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더 적어두고 넘어갈게요. 결정적인 혹은 중요한 그 뜻입니다. 결정적인 혹은 중요한 그 뜻인데 자, 그러면 학교가 아메리칸 드림에서 결정적이고 중요합니다. 라고 맨 처음에 이제 학교를 시작하죠. 그쵸? 그 다음에 학교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 여기에 밑줄. upward mobility니까 mobility는 이동이죠. 그 다음에 upward는 바로 위쪽으로 하는 이동이죠.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 두 번째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 설명이 된다는 건 충분히 감 잡을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현 설명이 될 때 뭘 잘해 주자고? 앞에 무엇이, 뒤쪽에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구현 설명이 되는지 매칭을 잘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러면 뒤쪽에 they가 가리킨 건 당연히 뭘까? they가 가리키는 당연히 앞쪽에 복수명사일 테니까 그럼 당연히 they가 가리키는 것은 schools,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upward mobility는 앞에 무엇과 매칭이 될 것이다? 앞에 American Dream과 매칭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American Dream은 상향식 이동이다. 그쵸? 상향식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사회에서 지위 상승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학교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 change for the better.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명사,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둘이 동격이죠. 그쵸?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a change for the better for any individual.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도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 이게 결국은 upward mobility가 될 것이고 그러면 American Dream은 이 두 가지를 다 가리킨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쫙 끊어볼까요? 2002년에 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시작되죠. 그쵸? 그럼 구체적인 사례가 시작되면 앞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를 줄 거니까 앞에서 해석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지 이 정도만 가지고 읽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구체화되는 것이고 뭐 부연 설명하겠지 뭐 이렇게 쭉 읽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this sense of equal opportunities 이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this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sense of equal opportunities 해서 동등한 기회라는 느낌 요건 앞의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학교가 상향식 이동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법에서 formalize니까 이렇게 딱 포맷만 딱 밑줄 그어주세요.
법에서 구체적인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폼이 바로 형태니까. 그쵸? 자, 그러면 법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어느 정도의 의무사항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게 바로 뭐냐? 그게 No Child Left Behind Act라는 것이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어떤 아이도 뒤에 남겨지지 않는다. 어떤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NCLB 입법이라는 것은 had as its vision. 자, 여기만 쫙 가로로 묶어주세요. 자, 항상 우리가 구조가 살짝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가 보이면 have가 보이면 have는 좌우중한 어떤 동사라고? 타동사라고. 타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목적어를 가질 것이다. 근데 타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중간에 이렇게 뭘 쓰고 나서 부사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뒤쪽에서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have는 항상 have 뒤에 어떤 전치사 여기 있는 것처럼 as, on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 have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로 묶고 그걸 제외한 뒤쪽에 나머지 것이 목적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 놨는데 NCLB라는 그 입법은 비전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노션 딱 보이죠? 노션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이디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에요? 대신 동격의 접속사죠. 그쵸? 따라서 Schooling should be the vehicle for everyone to make it in our society.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자, 일단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쭉 문장이 이어지는데 단 한 번도 뭐가 없어요. But, however 없죠. 앞쪽과 다 계속 구체적으로 같은 흐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이러한 법은 자신의 비전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 교육이 됐죠? 학교 교육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에 밑줄. 얘는 바로 무슨 뜻인가요? vehicle은 원래 차량 혹은 탈 것 그 뜻이죠. 우리가 차량을 타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라든가 수단 혹은 매개물. 됐죠? 방법, 수단, 매개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민즈로 알아두시면 딱 좋아요. 방법이구나. 자, 그러면 학교 교육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을 위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make it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그럼 여기서 make it은 무엇과 비슷한 느낌일까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upward mobility가 가능하도록 change for the better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American Dream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뜻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지문 속에 따옴표가 있잖아요. 그 따옴표가 딱 있으면 따옴표 안에 들어간 말은 뭐다? 문맥적으로 옆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해석한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만들다 그 뜻이 아니라 상향시기도 그 다음에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 American Dream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make it은 이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니까 그래, 미국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됐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학교 교육이 제공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여기가 충분히 이해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positive vision of what school should accomplish. 학교가 accomplish를 성취하다, 달성하다, 이루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학교가 성취해야 하는 것에 긍정적인 비전과 함께 자, 보완적인 개념, 보완적인 생각이 있다. 그래서 보완하는, 보충하는 적어주세요. 보완하는, 보충하는. 자, 그러면 이것과 함께 보충하는 생각이 있다 그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그 생각과 함께 뭔가 보충하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줘야 맞을까요? 앞에 나오는 학교가 가지는 긍정적인 모습, 그것 외에, 학교가 하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과 함께 보충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과 함께 보충이 되는, 보완되는 다른 것들을 밑에서 찾아야죠. 그쵸? 자, 그러면
학교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내용 외에 다른 것을 이제 밑에서 찾으면 돼요. 그렇죠? 생각보다 쉬워요. 자,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Those who 보이죠? 뭐 많은 사람들 그 뜻이죠. 뭐 많은 사람들. Those who fail to achieve or make it in society. 무슨 말? 성취하지 못하거나 혹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failed 동사 원형이 뭐 하지 못하다 그 뜻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성취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볼게요.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비동사 다음에 여기 딱 보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blame이 비난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비난하다, 욕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그럼 to blame은 당연히 어떤 뜻이에요?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상하게 얘는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능동인데 얘는 수동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be to blame의 발음 무슨 말? 비난받다. 적어두세요. 비난받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어떤 의미라고? 수동의 의미라고. 그쵸? 그래서 내 잘못이야 미안해 죄송해요 내 잘못이야 미안해 뭐라 그래?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야. I'm to blame. 내가 욕 처먹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욕 먹는다. 그래, 내 탓이다. It's my fault. 이랬을 때 I'm to blame. 그놈 잘못이야. He's to blame. He's to blame 하면 그놈 잘못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감 잡을 수 있죠. 그럼 미국 사회는 사실 어떤 사회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모두에게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교육을 통해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실패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는 거죠. 야, 학교에서 그렇게 동등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제공해 줬는데 왜 넌 성공하지 못한 거야? 그럼 그건 학교나 미국 사회의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네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It is their choice not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provided to them. 이렇게 보이죠? 그들에게 제공된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잘 봐요. 자, 우리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국가와 학교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일까? 법을 통해서. 그쵸?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학교와 국가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얘기야. 그쵸? 자, 근데, 자, 보세요. 뒤에 보면, we can legally mandate. 그래서 mandate의 밑줄. 그래서 mandate는 명령하다. 적어주세요. mandate는 명령하다. 여러분, 그 명령하다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알파벳 O로 시작하는 거. order 있죠, order. 그쵸? order보다 살짝 있어 보이는 말. 그게 바로 뭐다? 그게 mandate. 됐죠? order보다 있어 보이는 말, mandate.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우리는 법적으로 그들의 책임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there라는 것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states and schools 이걸 가리키는 걸로 보면 돼요. states and schools. 그래서 앞에서 뭐가 있었어? 법과 관련된 것이 뭐가 있었으니까 학교야. 학교가 뭔가 동등한 기회를 교육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서 형식화되었다는 말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학교나 국가에게. 그렇죠? 왜 교육을 안 시켰나요? 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학교나 국가의 책임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성공을 legislate 무슨 말? 입법화하다 적어주세요. legislate 입법화하다. 법으로 만들다는 뜻이죠. 개인의 성공을 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가볍게 읽어볼게요. 자, 만약에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재능과 노력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됐죠? 누구도 그들이 무엇을 하도록 만들 수 없다고 자, 이 자리 쫙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요?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생략되었다라는 감 잡을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노력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쵸? 자, no one can make them. 아무도 그들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잘 봐야 돼. 자, 우리가 무엇을 제공한다면 playing field니까 바로 뭐예요? playing field. 운동장이죠.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레벨이 딱 보이죠? 레벨이 바로 무슨 말? 그렇죠. 좋아요. 평평한이라는 뜻이죠. 평평한 그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뛰어놀 수 있게끔 평평한 운동장을 제공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평평한 운동장을 제공한다면 뭘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만 복습할 때 잘 따라와 주세요. 한 절반 이상 이해가 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글들 있죠. 그런 글들을 잘 읽으면서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맞추면 구평 때 생각보다 점수가 잘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난이도를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공평한, 여기서 이제 평평한 그 뜻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평한 운동장을 제공한다면, 즉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렇다면 아이들이 근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 때문인 거야? 그쵸? 아이들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아이들이 노력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what it takes 이렇게 딱 보이죠? it takes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딱 좋다고 했었죠. it takes가 보이면 필요하다. 필요하다 혹은 걸리다. 보통 이제 시간과 함께 쓰이면 걸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시간이 아닌 다른 뉘앙스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럼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재능이나 노력이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쵸? 재능이 없으면 노력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나마 그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 그들의 잘못이지 사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씁쓸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그들의 이제 시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소중히 맡겼어요? 학교는 다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다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네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건 네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개인의 책임 몇 번? 1번이 그래서 답이 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제도적인 혁신 그 뜻이에요. 제도적인 혁신 그거 아니죠? 그렇죠? 뭔가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 학교라는 제도를 새롭게 바꾼다. 그 얘기 없었죠. 그 다음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바로 뭐예요? 인센티브 프로그램. 동기부여 프로그램. 이렇게 정하세요. 동기부여 프로그램. 그거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무작위 선택. 뭐 선택에 관한 얘기도 없었고 법적인 의무 이것도 역시 아니죠. 그쵸? 성공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학교가 해야 되는 것과 함께 개인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요. 자, 워밍업 느낌으로 6번을 했고요. 7번이 살짝 어렵거든요. 7번이 살짝 어려운데 일단 7번을 이렇게 한번 먼저 그 칠판에 있는 걸 적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7번을 별표해 주시고 칠판에 있는 거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적어 주세요. 풀 수 있다면 빈칸이 오히려 조금 익숙해지면 주제 제목보다 3점이지만 3점짜리가 많이 섞여 있지만 주제 제목보다 오히려 정답률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그들이 발표한 그 흐름대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교육청에서 그 킬러 문항이라고 제시한 것들이 우리 6월 평가원에 보통 33번하고 34번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난이도를 킬러라 생각하고 그 정도 난이도를 출제하지 않고 그것보다 좀 더 쉽게 빈칸을 출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빈칸을 좀 더 쉽게 출제하지만 어디에서 주제나 제목에서 난이도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제나 제목이 있는 그 페이지에서 만약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 평소보다 내가 공부를 졸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북 다 풀었고 선생님이 나눠주는 자료 다 했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러면 뭐야
이쪽에서 난이도 조절을 했구나. 그럼 뒤쪽에 빈칸이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빈칸 쪽에 시간 투자를 더 하면 그러면 오히려 앞에서 틀려도 점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난이도 조절이 약간 그렇게 이루어져요. 늘 앞에 나오는 주제 제목을 쉽게 출제하고 빈칸을 늘 어렵게 그렇게 안 해요. 이쪽이 어렵게 느껴지면 뒤쪽이 살짝 쉬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쪽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북 다 풀었고 주말에 질문도 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뒤쪽에서 좀 더 쉬울 수 있다. 알겠죠? 네, 선생님 마음의 소리였어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문장 빈칸은 전체적인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요. 키워드를 반복했다면 한 문장 빈칸은 문장을 좀 다른 표현으로 비슷하게 반복했다고 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한 문장으로 되는 이런 빈칸도요. 빈칸 주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잘 봐야 된다 했었죠. 선택지는 일단 지문 속의 키워드가 아닌 것이 보이면 과감하게 엑스프레시한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잘 풀었는데 주의해야 될 건 빈칸 앞이나 선택지에 요게 들어가 있을 때 해석에 좀 주의해야 돼요. 얘네들이 가장 쉽게 또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재를 낯선 것을 채택을 한다거나 복잡한 구문이 있는 문장이 쓰인 빈칸을 출제를 한다면 분명히 이건 그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대명사를 다수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no, not, never, lit 이런 것들을 포함한 지문들이 있죠. 이걸 출제하고 그 부분을 빈칸으로 제시하면 약간의 난이도 상승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쭉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선택지에서 부정어가 들어가 있거나 대명사가 보인다면 그게 답이 될 수 있으니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만 잘 찾아본다. 요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해석을 하면서 항상 중요한 건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몇 개가 보이면 걔네들을 관련된 카테고리로 묶어가는 습관을 조금 더 들여줘라. 자, 보세요. 앞에서 닥터가 보이고 디지즈가 보이고 널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바로 뭘까? 아, 헬스하고 관련이 있구나. 건강과 관련이 있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앞쪽에서 inflation, deflation, trade 이런 표현들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 이코노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보니까 history가 보이고 그 다음에 anthropology가 보이고 그 다음에 ethics, 윤리학 이런 것들이 보인다. 아, 이거 전체적으로 사회학이구나. 이런 느낌들을 가져가주면 훨씬 더 쉽게 밑에서 관련된 카테고리를 찾을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선지 있죠. 그게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느낌을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거예요. 해석이 잘 안 되면 최소한 거기에 전달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잘 생각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글의 구성이라는 거 밑에 딱 보이잖아요. 구성은 항상 어떻게 얘기한다? 바로 하나냐 두 개냐 늘 얘기하죠. 그쵸? 하나냐 두 개냐 하나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면 빈칸은 뭐가 될 수 있는 거고 포괄적인 말 혹은 구체적인 사례 둘 중 하나겠죠. 하나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면 만약에 두 개를 비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빈칸이 바로 어느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계속 얘기하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두 개를 다루고 있으면 빈칸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 느낌을 가지고 잘 읽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전체를 쭉 읽고 나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더라도요. 최소한 지문이 긍정의 느낌이냐 부정의 느낌이냐 그리고 선택지의 성격이라고 딱 얘기 나왔잖아요. 선택지 중에서 성격이 반대인 거 있죠. 그쵸? 성격이 반대인 거. 그러면 반대인 게 보이면 둘 중 하나가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쭉 읽어보면서 시간이 별로 없어, 사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꼭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최소한 선지라도 읽어보는 거야. 선지라도 읽어보면서 선지 중에서 서로 반대로 보이는 게 있는지 선지 중에 부정어나 대명사를 포함하게 있는 게 있는지 그럼 걔네들을 최소한 답으로 찍는 것이 그래도 정답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요. 자,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7번은 빠르게 쭉 한 번만 읽어주세요. 대충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빈칸 주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하시고 읽어주세요.
맨 마지막 줄 있죠. 거기에 밑줄 보세요. 맨 마지막 줄. This is because our own vision works that way. 이렇게 딱 나오죠. 자, 이건 우리의 시력이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여러분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비전이 보이잖아요. 그건 시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그냥 우리의 눈이 작동하는 방식 그렇게 생각해도 딱 좋아요. 그래서 비전 밑에 그냥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아, 눈이 작동하는 방식이구나. 눈을 무엇이라고 얘기한 거구나? 비전이라고 얘기했나 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비전을 화살표에서 eyes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건 전체로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의 두뇌가 가까이 있고 멀리 떨어지는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쵸?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stand on a hill, 언덕 위에 서 보아라. overlooking은 뭐뭇이 내려다 보이는. 적어주세요. overlooking은 뭐뭇이 내려다 보이는. 잘 봐야 돼. 이게 overlook 같은 경우는 뒤에 어떤 장소가 보일 때는요. 장소가 보일 때는 뭐뭇이 내려다 보이다. 됐죠? 뭐뭇이 내려다 보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overlook이 장소가 보이면 뭐뭇이 내려다 보이다라는 뜻인데 근데 장소가 아닌 다른 게 보여. 그쵸? 장소가 아닌 다른 게 보이면 그때는 뭐뭇을 무시하다, 간과하다. ignore하고 같은 의미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 overlook 다음에 장소가 보이면 그것이 내려다 보이는 거고 위에서 이렇게 쫙 보는 거니까. 그러나 overlook 다음에 뭐 포인트라든가 뭐 what 누구누구 say 누구누구가 말한 것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무시하다, 간과하다 그런 뜻으로 같이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뒤에 보니까 지금 valley라는 게 딱 보이죠. 그쵸? 이게 딱 보이니까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 보아라. 잘 들어. 이렇게 뭔가 상황을 설정해 주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제시가 되면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장면을 그대로 쭉 이렇게 그려가세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려가는 거야. 내가 지금 언덕 위에 서 있는 거야. 자, 언덕 위에 서 있으면 멀리, 그 다음에 중간 범위, 그리고 가까이 있는 물체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내가 언덕 위에서 쫙 저 밑에 계곡을 내려다보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돼. 멀리 있는 게 있고 중간에 있는 게 있고 가까이 있는 게 있을 거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근데요. 밑에 쫙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두뇌의 다른 부분들에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두 번 반복되는 게 지금 different ways라는 게 일단 보입니다. 자, 우리의 두뇌는 거리에 따라서 그 물체를 인식하는 그 파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은 물체로 인식이 되는 거고 반면에 멀리 있는 것들은 그대로 생각해요. 이 피처를 어떻게 해석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덕 위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쳐다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이는데 우리가 글을 읽어가면서 뭘 본 적이 있냐면 이렇게 딱 괄호가 보이면 잘 따라오세요. 괄호가 보이면 그러면 A하고 B가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이거 어떻게 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feature라는 게 특징이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형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지형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형이 아니라 산이겠구나. 스카이라인이구나. 하늘에 쭉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니까 지평선이라고 보는 거죠. 스카이라인. 그쵸? 저런 거구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들은 오브젝트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멀리 있는 그런 것들은 scene, 어떤 장면이라든가 혹은 어떤 광경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다르게 인식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평선을 스캐닝합니다. 쭉 살펴본다는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 stand out은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 됐죠?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 즉 쭉 살펴보면서 뭔가 특징적으로 두드러지는 것, 눈에 띄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the ones that are different 이렇게 딱 나오죠. 자, 그러면요. 여기 딱 보면 얘를 이렇게 딱 동그라미 쳐볼까요? 요게 이제 앞에 나오는 걸 가리키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stand out인 같이 뭔가 이렇게 다르게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우리의 관심을 grab은 잡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관심을 잡고 잘 들어. 우리의 관심을 잡으니까 우리가 뭘 하겠니?
zoom in, zoom out. 많이 들어봤죠? 그쵸? 노래도 있지 않냐? zoom in, 자, 좀 오래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잡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뭐야?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되면, 이렇게 zoom in, zoom out. 그 느낌이거든요. zoom in이니까 이렇게 쭉 가까이 본다는 거죠. 집중하다. 뭐뭇에 집중하다. 야, 근데 지금 우리 눈이 멀리 있는 거나 가까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방식인데, 근데 사실은 zoom in이라든가 zoom back out 이런 표현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에서 나오는 거죠. 그 느낌만 가져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걸 살짝 어디에 비유한 것 같다고? 카메라에 비유를 한 것 같구나. 그 느낌만 가져가 주는 거예요. 내가 언덕 위에 서서 이렇게 딱 물체를 보는데 쭉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뒤로 쭉 줌 아웃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눈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카메라에 비유를 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를 사용하는 영화 감독이 나오나 보다. 됐죠? 카메라를 사용하는 영화 감독이 나오나 보다. 자, 그러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 카메라 렌즈를 살펴볼 때 그 렌즈가 무엇이 되는 거라고 이제 잘 봐야 돼요. 카메라 렌즈가 무엇이 되는 거라고? 우리 눈의 익스텐션의 확장이라든가 연장이라는 거죠. 우리 눈의 연장이 된다고. 잘 들어. 자, 카메라의 렌즈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잘 들어야 돼. 카메라 렌즈도 그러면 우리의 눈과 비슷하니까 우리 눈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카메라 렌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비슷하겠지. 그치? 왜? 우리 눈의 연장이라며.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과 카메라 렌즈가 사물을 보는 방식이 비슷할 거야. 그쵸? 자, 그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볼 때 그 렌즈는 눈의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딱 보이죠? 그쵸?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의 눈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는 거라고? 이후에 그 영화를 보게 될 사람들의 눈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사람들의 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물을 살펴보는데 영화 속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장면들도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일 거야.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영화는 시각적으로 지루합니다. 이렇게 다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각적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잘 봐야 돼. 계속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눈과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장면을 보는 얘기를 했으니까 시각적이라는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시각적으로 지루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시각적으로 지루하다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자, 영화는 시각적으로 지루해집니다. 만약에 빈칸이라면 카메라는 장면의 다른 부분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그쵸?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그러고 나서 다시 멀리 갑니다. 그 얘기죠. 어떤 거예요? 보세요.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다시 또 쭉 멀리 본다는 거죠. 마치 무엇과 비슷해요? 쭉 zoom in, zoom out, zoom in, zoom out. 이거 좀 비슷하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to convey depth and realism 이렇게 보이네요. 이때 convey는 전달하다. 적어주세요.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의 깊이와 장면의 깊이와 그 다음에 사실주의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현실성이겠죠. 그쵸? 현실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 카메라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눈이 작동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러면 영화가 언제 시각적으로 지루할까? 우리 눈과 말 그대로 다르게 작동할 때요. 그럼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 눈은 이렇게 작동합니다는 얘기를 계속 했지. 그리고 나서 그것과 비슷하게 카메라 렌즈도 영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게 되는 것과 카메라가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은 비슷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니까 이러면 괜찮아요. 그쵸? 이러면 괜찮은데 우리 눈이 보는 것과 비슷하게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우리에게 영화를 보여주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보는 것과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시각적으로 지루하다라는 건 바로 무슨 말? 우리의 눈과 다른 방식일 때. 그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눈과 다른 방식일 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boring이라는 게 부정적 뉘앙스가 되기 때문에 빈칸 앞쪽에 부정어가 딱 보이죠. 그쵸? 빈칸 앞에 부정어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지루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과 다른 느낌이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답이 되는 거죠. 그쵸? 이때 샷은 촬영하다라는 뜻의 어디에서 나온 거?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촬영하다는 뜻의 슈트의 과거 분사가 되는 거고 멀리에서 촬영이 되고 단지 하나의 각도에서만 촬영이 될 때 단지 하나의 각도에서만 촬영이 될 때 한 가지만 보여줄 때 한 가지 스타일로만 보여줄 때 그럼 안 되죠. 앞에서 우리 눈이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 멀리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또 아주 가까이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쵸? 멀리 있는 거, 중간, 가까이, 아주 가까이 이렇게 최소한 한 3-4가지 정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한 가지만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과 다른 방식이다. 됐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따라가느냐 뒤처지느냐 없다. 따라가느냐 뒤처지느냐 그 얘기 없어.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too realistic 그거 아니죠? 지나치게 사실적이다 요거 아니고 그 다음에 사운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운드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5번 잘 봐야 돼. 자, the camera captures scenes similar to the way the eye does. 이렇게 다 보이죠? 여기서 낚이면 안 된다. 카메라가 우리 눈이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장면을 캡처할 때 그러면 지루하지 않지 시각적으로. 그쵸? 이렇게 하면 우리 눈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시각적으로 지루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서로 반대 성격이라는 거 봐야 되고 앞쪽에 뭐가 보였기 때문에 boring이라는 부정적 뉘앙스가 보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뭐가 답이 될 수 없다? 5번이 답이 될 수 없고 1번이다. 알겠죠? 자, 요거 잘 생각해 주세요. 잘 생각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8번하고 9번으로 갑시다. 자, 기운 내주세요. 8번하고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정리하고 문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순서별 적어주세요. 기운 내자.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모의고사 봐야 되잖아요. 그쵸? 다음 주 목요일에 이트스 모의고사. 뭐 이트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쵸? 이트스도 잘 보고 구평도 잘 보고 그렇게 해야죠. 한 100 며칠 남았죠. 그쵸? 100 며칠 남았는데 그때 최대한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금방이야. 우리 경험해봤잖아. 한 일주일이 지났다 싶으면 앞자리가 9였는데 갑자기 8로 바뀌어 있고 또 한 며칠 간 것 같은데 그럼 또 뭐 7로 바뀌어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평 보고 나서 수시 원서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기 때문에 지금 요맘때 가장 열심히 해줘야 돼요. 왜냐면 구평 끝나고는 누구든 열심히 해요. 구평 끝나고 열심히 안 하는 친구는 내년에 데뷔하는 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그 풀어지기 쉬운 요맘때 있죠. 요맘때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라브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그 습관을 좀 더 들이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조금씩만 이제 멀리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면 대학이 가까워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일단 너무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너무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요. 덩어리 전체 의미와 성격인데 요거 계속 강조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그려봐야 돼. 어떤 모습인지 그려봐야 되는 거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시츄에이션을 그려보는데요. 잘 들어.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건데 그 상황도요. 항상 이제 순서에서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야. 한 가지 상황이냐
한 가지 상황이냐 아니면 두 가지 상황이냐. 잘 들어. 한 가지 상황이냐 두 가지 상황이냐. 혼자 하는 거냐 둘이 하는 거냐. 알겠어요? 어떤 덩어리 전체 내용이 있는데 요건 그냥 개인이 혼자 한다는 얘기인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협조하면서 한다는 얘기인지 하나의 문화만 다루는 얘기인지 다른 문화와의 비교를 다루는 건지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지 다른 개념과 비교 대조하는 건지 늘 이미지하고 시츄에이션을 그려가는데 그게 하나냐 두 개냐 혼자냐 여럿이냐 한 가지냐 여러 가지냐 요 숫자의 개념을 반드시 파악해야 돼. 그럼 되게 쉬워져요. 되게 쉬워지는 거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 내용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상하상 이렇게 하면 돼요. 상하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한 가지 내용이야. 포괄적인 말, 구체적인 사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가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러면 각 덩어리가 어느 것인가 이거 잘 봐야 돼. 각 덩어리가 어느 것인가 구성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성도 바로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정말 중요해요.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에서 해석만 하려 하고 전반적으로 하나인지 두 개인지에 대한 생각을 내가 놓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답 안 나와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답 안 나온다고. 자, 지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뭘 찾는 거예요? 명시적 단서니까 뭐 당연히 대명사 있으면 대명사 활용해야죠. 그렇죠? 대명사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this라든가 that, 뭐 such 이런 식의 지시어 활용하겠죠. 그쵸? 지시어 활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어 활용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대명사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위주로 생각하는 건데 이런 단서들을 생각하면서 요걸 정말 잘 봐야 돼요. 정말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적 단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요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거든요. 비슷한 것끼리 가까이 그 뜻인데 잘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자 비슷한 건 어떤 걸 비슷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 뭘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거죠? 그쵸? 첫 번째 요거고요. 잘 들어.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요거죠. 요거 있죠? 그쵸? 두 번째가 이제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특히 덩어리의 끝부분과 첫 부분. 그쵸? 근데 이거 보면 우리가 이제 요말 자체는 이해를 하거든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야?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뭘 같이 생각하는 거냐면 성격하고 그 다음에 관련성을 같이 생각해 줘야 돼. 성격과 관련성을. 봐요. 앞쪽에서 그 리포트가 나왔어요. 보고서가 나왔어. 그럼 그 밑에 페이퍼 나와도 되죠. 논문이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매거진, 북 이런 거 나오면 상관없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같이 묶어주는 거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비슷한 의미인지 내가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긍정과 부정의 느낌, 성격이 비슷한 거냐 아니면 관련성이 있느냐 요거 잘 살펴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웬만해서는 풀릴 건데 근데 잘 안 풀리는 게 바로 뭐냐면 각 덩어리 중에서 어떤 사실을 얘기하거나 잘 들어 어떤 사실을 얘기하거나 의견 있죠. 의견을 주장하거나 혹은 단정 짓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가치 판단이라고 얘기해요. 요거 잘 봐야 돼. 좋다, 나쁘다, 쉽다, 어렵다 이런 것들 있죠. 그쵸? 그럼 걔네들이 쫙 나오면 뒤에 뭘 줄 가능성이 있냐면 이유나 근거의 느낌을 주는 덩어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유나 근거의 느낌을 주는 덩어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A, B, C 중에 딱 보니까 어떤 특정한 덩어리 예를 들면 B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 B 덩어리에 보니까 좋다, 나쁘다가 막 나와. 가치 판단이 나오네? 근데 이 가치 판단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뭐 쉽습니다. 이건 바람직합니다. 라고 딱 말하고 나서 그대로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뒤에 뭘 제시하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근거나 이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근거나 이유가 제시되는 그 덩어리가 뭐가 생략이 되고 요게 생략이 되고 보통 나오기 때문에 잘 봐. 요게 딱 보이면
여기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보이는 문장이 느껴진다면 얘를 집어넣고 연결되는지 잘 생각해 주세요. 자, 정리한다. 사실과 의견, 뭐 가치 판단, 이게 들어가 있는 덩어리가 딱 보여. 그리고 나서 그 덩어리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때 각 덩어리 중에서 because를 집어넣었을 때 연결이 자연스러운 거, 그걸 찾는다. 됐죠? 자, 사실이라든가 판단을 나타내는 그런 덩어리가 보이면 나머지 덩어리 중에서 because를 집어넣고 연결이 자연스러운 것을 찾는다. 알겠어요? 요거 잘 생각해 주세요. 요거 잘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네 번째가 바로 이제 대우명제 덩어리가 있다. 네 번째가 대우명제 덩어리가 있다. 요거. 그러니까 1, 2번으로 생각하되 안 보이면 3, 4까지 생각하면 이제 다 풀릴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 대우명제 덩어리가 뭔지 알겠어요? 잘 봐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수월하다. 이 덩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대우명제. 앞에 걸 두 번 부정하는 게 대우명제지. P면 Q다, not Q, not P 이렇게 하는 게 대우명제니까. 자,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수월하다. 그럼 그 밑에 바로 뭐가 제시될 수 있겠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다른 언어다. 알겠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수월하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다른 언어다. 이런 느낌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청소에서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다. 대우명제. 러스에서 공부하면 망한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리 아닌 다른 곳이면 안 된다. 그런 내용 쓰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덩어리 중에서 결론의 성격이 강한 게 뭐냐? 별표. 결론의 성격이 강한 게 뭐냐? 존나 헷갈리면 순차적으로만 그 순서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도 볼 수 있다고? 박스 다음에 처음에 올 것은 감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박스 다음에 C가 온다라는 감을 잡았어. 근데 그 뒤에 A가 와도 될 것 같고 B가 와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C 다음에 올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맨 마지막에 올 게 뭔지 결론을 먼저 잡아주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결론의 성격이 강한 것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앞의 내용을 종합한 거, 그쵸? 앞의 내용을 종합한 거, 그 결론의 성격이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잘 나오는 것도 바로 뭐냐면 아예 앞의 내용과 관련이 없어요. 아예 새로운 것을 소개할 때, 이게 바로 결론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소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론이면 앞에 것을 종합하는 것만 찾는다. 그게 아니고 아예 관련 없는 게 보여. 얘는 완전 동떨어진 덩어리 같아. 그럼 그게 맨 마지막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새로운 사례를 소개하는 거. 특히 요렇게 많이 쓰는 경우 있죠. 요렇게 많이 쓰는 경우가 바로 어디에서 많이 나온다고? 자연과학 지문에서 많이 등장한다고. 요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어떤 뭐 물리적인 현상이라든가 뭐 생물학적 현상이라든가 뭐 지구의 탄생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쵸? 그런 자연과학 지문에서는 아예 결론이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성격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많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요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대명사가 보이면 가리키는 거 앞에서 찾는다, 단수, 복수 주의한다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 외에 이제 요걸 잘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하나냐, 두 개냐. 하나의 상황이냐, 두 가지 상황이냐. 자, 지금 8번을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2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진짜 이런 스타일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일 주의해야 될 건 역설적으로 해석에 집착하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대부분 알면서 막상 시험을 보면 첫 번째 문장의 해석이 잘 되면 그 문제는 풀리고 첫 번째 문장이 튕기면 자꾸 말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해석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석이 잘 안 돼도 상황은 어느 정도 밑에 나오는 문장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계속 상황을 약간 퍼즐 맞추듯이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밑에까지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퍼즐을 맨 마지막에 어느 정도 좀 완성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가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순서 배열이니까 뭘 생각하자고? 한 가지 상황이냐, 두 가지 상황이냐, 혼자 하는 거야, 둘이 하는 거야.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요. 생각보다 상당히 너무너무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보세요. 자, 뭐가 보이니? 이렇게 시작하죠. 대화라고. 그쵸? 대화라고. 대화는 둘이 하는 거죠. 맨 처음부터 몇 개? 둘이 하는 상황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쵸? 둘이 하는 상황을 제시를 한 거라고. 대화에서 둘이 하는 거구나. When most of our attention is focused on the verbal content. 그래서 자, 대부분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 때 언어적인 내용, 그 뜻이죠? 언어적 내용에 집중되어 있을 때 표현하는 행동은, 그쵸? 말에 집중되어 있을 때 표현하는 행동은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또한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널은 전달하다 적어주세요. 신호를 보내다 그런 의미에서 전달하다 그 뜻이거든요. 자, 우리의 파트너에게, 이때 파트너는 어떤 파트너야? 대화 상대방이 되겠죠. 그쵸? 우리의 파트너에게 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네가 완전히 그 engaged in 이렇게 쭉 보이죠? engaged in은 참여하는 그 뜻이죠? 그러면 철저하게 완전히 그 뜻이 앞에 나오는 thoroughly거든요. 그럼 네가 완전히 참여하고 있다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면. 자, 당신의 파트너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더 높은 수준의 응시죠. 응시. 그쵸? 쳐다보는 거잖아요. 더 높은 수준의 응시를 유지할 겁니다. 특히 그녀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잘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죠?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앞에서 두 가지 또 보였죠? 어떤 거야? 대화를 할 때 언어적인 내용도 있지만 표현하는 행동도 있다 그랬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 되는 거고? 언어적인 내용이죠? 그쵸? 언어적인 내용인 거고, 여기 밑에 나오는 gaze가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단어를 하더라도 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요게 언어적 내용이니까 그러면 say겠네.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은 거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도 집중하지만 또 나의 행동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화하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a sensitive partner. 그래서 민감한 파트너 혹은 예민한 파트너는 자, 이것을 알아볼 겁니다. 이것을 알아볼 겁니다. 앞에 내용이겠죠. 그쵸? 이것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기회요? 대화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this하고 뒤에 나오는 무엇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민감한 파트너는 이걸 알아보고 대화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뭘 알아보는 거야? 상대방이 내 얘기 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대화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걸 충분히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대화를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A가 그 메뉴의 박스 다음에 나올 수는 없겠죠. 그쵸? 박스에는 지금 메뉴의 박스에는 대화를 끝낸다는 그런 뉘앙스는 없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the sending and receiving of dispositional information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때 disposition을 밑줄고 볼까요? 원래 이제 disposition은 바로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원래는 이제 그 성격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격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는 기분과 관련된 성향과 관련된 적어주세요. 기분과 관련된 혹은 성향과 관련된 그 뜻인데요. 자, 성향과 관련된 혹은 기분과 관련된 정보를 보내고 받는 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분과 관련된 정보 어떤 얘기요? 나 너랑 대화하고 싶어. 대화하기 싫은데. 이런 식의 기분과 관련된 정보를 보내고 받는 것은. 그쵸? 내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보내면 그쪽에서 그 신호를 받고 그래 이제 그만 대화하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건 이렇게 기분과 관련된 혹은 성향과 관련된 정보를 보내고 받는 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도 우리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도 그럼 이제 A를 통해서 몇 가지 상황이라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대화와 대화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맨 마지막에 보였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B하고 C에서 뭘 찾으면 돼? B하고 C에서. 대화냐? 대화가 아니냐? 그걸 찾아야 돼. 왜? 대화와 관련되는 것은 박스나 A하고 연결을 할 것이고 대화가 아닌 상황이면 둘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상황이 바로 이제 대화가 아닌 거죠. 그럼 그건 지금 A 바로 뒤에 넣으면 되잖아. 그쵸? 이런 뉘앙스들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 무엇에 관한 예인지 뭘 그려보라고? 상황을 그려보는 거야. 자, 뒤에 보니까 뭐가 보이니? 솔리터리하게 딱 보이죠? 솔리터리는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됐죠?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왜? 혼자라며. 고독한 그 뜻이잖아. 고독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혼자라는 거죠. 대화는 분명히 이렇게 될 텐데. 그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혼자잖아. 그러면 A 다음에 B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답 나왔지? A, B, C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하고 A, B를 읽어가면서 전반적인 구성과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그럼 너무나도 쉽게 답 나오는 거예요. 그쵸? 왜? 지나치게 꼼꼼한 해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게 문장, 순서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그럼 답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리고요. 밑에 쫙 보이니까 이제 이게 바로 어떤 거야? 말 걸지 마, 진짜. 약간 이런 거죠. 나 지금 바쁘거든? 말 걸지 마. 요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C를 쫙 보니까 You are also likely to mirror her expressions as they complement what she is saying. 딱 보이죠? 딱 보이죠? 대명사 보이죠? 가리키는 거 찾아야지. 어디밖에 없어? 맨 위에 그 박스밖에 없죠. 그녀가 말하고 있는 거 바로 보였죠. 그쵸? 맨 위에서 말하고 있는 she가 허가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쫙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네가 관심이 없어. 너의 파트너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어. 혹은 네가 떠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너는 더 적게 응시할 거야. 더 적게 응시할 거고 너는 더 많이 안절부절할 거야. 그치? 요게 바로 뭐야? 요게. 이제 그만 쳐다봐. 안 볼래. 대화 그만할래. 그거잖아. 그치? 이게 바로 뭐야? 대화를 끝내고자 하는 신호. 맨 위에 어디에 있던 것? A에 있던 그 this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생각한다. 됐습니까? 자, 옆으로 가서 자, 9번 지금 2분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9번 살짝 어렵습니다. 역시 뭐가 중요하다고? 어떤 상황인지 덩어리의 전체적인 느낌을 잘 살려주세요. 아까 우리가 그 비슷한 것끼리 가까이 묶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때 뭘 생각하자고 했었어요? 비슷한 의미도 있지만 관련성이 있는 거. 그쵸?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거. 비슷한 이미지라든가 시츄에이션이 그 연결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자 그랬거든요. 보세요. 자, 일단 여기 쫙 보니까 다 무슨 얘기예요? 문화죠. 그쵸? 문화 얘기인 거고 문화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압력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since는 because 의미를 생각하면 되고 인간의 문화가 cumulative는 축적되는 그 뜻이기 때문에 축적된다라는 것은 조금씩 더 늘어난다 그 느낌이죠. 점진적인 적어주세요. 점진적인 이렇게 점진적인 됐죠? 자, 누적되고 막 축적되고 막 그런 거야. 자, 아무튼요. 자, 그러면요. 인간의 문화는 이렇게 조금씩 쌓여가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구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압력이죠. 그쵸? 근데 뒤에 보니까 이글절티들이 이제 발휘되는 그 뜻이에요. 특히 무엇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발휘되는 선택의 압력.
이렇게 봐야 되죠. 문화에 의해서 발휘되는 선택의 압력. 문화가 뭔가 선택하라고 압력을 주는 거죠. 그쵸? 자, 그건. 자, 지금 더 강력합니다. 지금 더 강력합니다. 언제? 우리의 문화가 과거에 동굴 벽화와 그 다음에 돌로 만든 도구에 제한되어 있을 때보다 지금 더 강력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문화가 주는 선택의 압력이라는 건 바로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문화를 고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딱 9번에서 이렇게 맨 위에 박스에 있는 문장들을 읽어보는데, 아, 문화가 뭔가 하려고 하는 압력이 강하다고? 그 정도 봐야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쫙 보니까 A는 지금 that year를 상상해보자 이렇게 딱 나오죠. 동그라미 주세요. 여기 바로 언제? 예를 들 때 쓰는 거죠? 그쵸? 예를 들 때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환경의 기온이, 환경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자, 이건 의미할 것이다. 얼마의 기간 동안에, 약간의 기간 동안에 유전적인 변이가 never help in coping with hot temperatures 이렇게 보이죠? cope with는 바로 무슨 말? 대처하다, 대응하다.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뜨거운 기온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전적 변이가 선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자, 선택은 선호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변이를. 어떤 변이야? 추운 날씨에 유용한 변이를 선호하게 될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는 문화는 아니죠. 그쵸? 문화는 아니잖아. 자, 환경에 따라서 지금 존내 더워. 그러면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유전적 변이를 가진 사람이 괜찮을 것이고, 존내 추워. 그럼 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유전적 변이를 가진 사람이 괜찮게 살아남을 것이고, 그 얘기잖아. 그쵸? 그럼 최소한 지금 이 덩어리는 바로 무슨 얘기예요? 일단 맨에 나왔던 박스와 관련된 컬처는 아닌 것 같아. 그쵸? 근데 구체적인 사례지. 잘 들어. 컬처는 아닌데 뭔가 구체적인 사례지. 밑에 컬처가 아닌 다른 뭔가가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잘 들어. 맨의 박스하고 A를 쫙 읽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야? 서로 비슷한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는 거고, 서로 다르다면, A가 다르다면 B나 C에서 뭔가 상황의 반전을 제시하는 말이 있을 것이다. 다시 정리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 배열을 할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니 선생님 어차피 A가 답으로 제시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B나 C를 먼저 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틀리지. 전체적인 것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보세요. 자, 이렇게 박스하고 A를 쫙 읽었는데 약간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뭐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컬처고 인바이러먼트인데? 다른데? 다른 느낌이 들면 두 가지 생각한다. 두 가지. 어디에서? 자, 다른 느낌이 들면 B나 B 혹은 어디에서? C에서 뭐가 있을 것이라고? 전환이 있을 것이다. but 이 느낌을 주는 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추가의 느낌을 줄 수 있다. 어떤 거? also의 느낌을 주는 거.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 두 가지 생각하는 거야. 됐어요? 다른 느낌이 든다. 그러면 흐름이 바뀌는 but 이런 느낌을 주는 거 나오지 않을까? but이 나온다면 당연히 but과 비슷하니까 however가 나올 수도 있고, in contrast가 나올 수도 있고, on the contrary 뭐 이딴 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야 추가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also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그 뜻이니까 also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겠니? moreover, further more, in addition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여기 쫙 보니까 일단 B나 C에서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얘가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자, 보세요. 자, 그러나 our increased cultural repertoire. 자, 우리의 증가된 문화적인 레파토리는 문화적 레파토리가 증가되었다고?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 앞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바로 그거야.
항상 뭘 생각한다고? 해석과 함께 모습을 그려가야 된다고. 아까 내가 점진적인 cumulative 하면서 뭘 얘기했으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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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쌓아가는 게 바로 cumulative지. 그치? 이게 바로 뭐야? 그쵸? 관련성 있는 것끼리 연결한다. 이거 신경 쓰지 마. 내가 그래서 지시어, 대명사, 연결, 예시 단서가 있을 때 대명사가 가장 중요하고 연결어가 맨 마지막에 활용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어요. 이걸 잡고 시작하니까 맨 처음에 비가 온다라는 감을 못 잡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연결어가 아니라 일단 비슷한 느낌 주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컬처 있었지, 박스에. 그리고 뭐가 있었어? cumulative 있었지. 컬처하고 cumulative를 바꾸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increased cultural. increased cultural 가능하잖아. 그쵸? 요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증가된 문화적인 레퍼토리는 실제로 근데 바로 선택의 압력을 감소시킬 거야. 얘하고 뒤에 뭐가 보인다고? 선택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거네. 선택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거네. 그러면 여기 나온 선택의 압력이 감소시키는 거니까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요거 보였죠? 그쵸? 아까 요거 보였잖아. 압력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 감소되는 거니까 이걸 however를 그래서 앞에 stronger,하고 weaker의 반대 느낌으로 그래서 decrease를 썼구나. 이제 이해되죠? 그쵸? 근데 이거 복습 잘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아니 순서 배울 문제는 존내 쉽거든. 존내 쉬운데 이 큰 틀을 못 보니까 계속 어려워하는 거야. 특히 어디 가서 36번은 어째서째서 풀어. 30번 맨날 틀려. 맨날 틀린다고. 그러니까 C로 시작한다라는 거 알겠어. 예를 들어서. 근데 자꾸 CB도 맞는 것 같고 CA도 맞는 것 같고 계속 그 두 개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옆에 거 보고 뭐야 36번이 C로 시작하네? 그럼 B인가? 이제라고 있고 이러다 틀린다고 진짜로. 무슨 알겠지? 그치? 큰 틀을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쪽 보니까 선택의 압력을 감소시킨다 그랬어. 잘 들어. 선택의 압력을 감소시키는데 근데 그 선택의 압력이 어디에서 발생한 거야? 선택의 압력이. 잘 들어. originating은 뭐뭐에서 유래하는 그 뜻이죠? 근데 우리의 문화가 선택의 압력이 주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데 그 선택의 압력이 어디에서 발생한 거야? 생물학적이며 물리적인 환경의 면들이지. 환경에서 나온 압력을 우리의 문화가 감소시키는 거라고? 환경에서 나온 압력을 우리의 문화가 감소시키는 거라고? 아까 환경 보인 것 같은데? 어디? A의 환경 보였잖아. 추운 환경, 차가운 환경, A의 환경 보였네? 그럼 얘를 무엇이? 문화가 감소시킨다라는 거네? 그쵸? 여기서 보면, 야, 시계 존내 춥잖아. 너 유전적으로 그 추위에 대처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존내 덥잖아. 더위를 이기는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문화가 그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니? 그게. 그러나, 잘 들어. 환경이지? 그러나,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문화적 적응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관련된 거 찾으라고 했었지. 앞에서 존엔 덥다 그랬었지. 더우니까 뭐가 나와? 에어컨. 그쵸? 앞에서 춥다 그랬었죠. 추우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파이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성 있는 것끼리 같이 찾아가 준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니? 답은 당연히 B, A, C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알겠어요? 자, 요 느낌을 살려서 이제 조금 더 풀어볼 건데요. 좀 더 풀어볼 건데 전체 덩어리 보라 그랬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10번. 10번 풀고요. 딱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얼른 따라주세요. 자, 적어주세요. 10번은 꼼꼼한 해석이 필요하다. 여기서 내연력 단서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연결을 말해주는 단서들, 의미가 비슷할 때, 같은 카테고리일 때, 그 다음에 같은 이미지일 때 가까이 연결이다. 됐죠? 그 다음에 명시적 단서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 명시적 단서는 당연히 얘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얘네들 위주로 잘 생각해 줘야 돼요.
당연히 대명사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시어라고 했었죠? 순서 배열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이 지시어 중에서는 사실 뭐 this라든가 that이라든가 별로 단서 안 돼요. 왜? 어차피 해석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this라든가 that이 딱 보이잖아. 주어진 문장 맨 위에. 그럼 이거 해석 잘하라는 얘기예요. 해석 잘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this라든가 that 걔네 다음에 명사가 보일 때 그쵸? 그 다음에 these, those 얘네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보이겠어요? s라든가 es를 붙인 복수명사가 보이겠죠? 그쵸? 복수명사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such 다음에는 명사가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 활용을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헷갈리면 얘네들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밑에 쭉 보다가 this 명사가 보이네? such 명사가 보이네? 그러면 뭐야? 얘네들이 가리키는 거 뭐지? 앞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잘 찾아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찾아갈 때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명사, 여기 나오는 명사의 복수, 여기 뭐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단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 나오는 이런 명사들은 싹 다 어떻게 되겠어요? 싹 다 앞에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 잘 생각해 줘야 돼. 앞에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앞에 나온 거 관련이 있는데 물론 똑같은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관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식으로? 알겠어요? 조금만 더 집중. 저런 식으로 바로 의미, 카테고리, 이미지가 관련이 있다. 요거 잘 생각해 줘야 돼. 알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도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적어보는 게 바로 요거예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까지 같이 생각해 준다. 자, 지금 10번 문제는 요걸 가지고 풀리거든요. 자,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얼른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제발 복습해야 돼. 진짜 곱씹으면서 보면 진짜 성적 나온다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요 진짜로 80점대 중반까지는 꼭 약속드릴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을 원하면 또 그때 또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꼭 복습해 주세요. 진짜 이게 그냥 단순한 스킬로 풀면 정답 근처 갔다가 틀리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열받아요. 3번 아니면 4번이란 걸 알겠어. 근데 존나 헷갈려. 약간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카테고리, 이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루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거 봐봐. 자, 얘를 통해서 지금 두 가지 내용이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냐? 자, 봐요. 자, 사실입니다. On rare occasions 무슨 말? 드물게 그 뜻이에요. 드문 경우에 그 뜻이니까 드물게 가끔 있다는 얘기죠. On rare occasions 드물게 우리는 더 성공합니다. 그치? 더 성공합니다. 무엇에서? 추측과 그 다음에 직감 그냥 그런 것 같아. 자, 추측과 직감 그리고 미신에 의해서 우리는 더 성공합니다. 더 성공합니다. 비교급이잖아. 비교 대상이 있겠지. 뭐뭐보다 더 성공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뭐가 쓰였다라는 건 최소 몇 개라는 거야? 2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리고 비교 대상이 생략됐다라는 거잖아. 왜 생략됐겠어? 앞에 있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 잘 봐야 돼.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성공할 수 있대. 잘 들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성공할 수 있대. 앞에 것도 성공하는 방법인데. 그치?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성공할 수 있대. 앞에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쵸? 앞에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됐네. 자, 그러면 뭔가 괜찮은 방법이 앞에 제시되고 나서 그것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 가끔은 드물게는. 그쵸? 가끔은 드물게는 추측. 그냥 찍어보는 거죠. 직감. 그리고 미신에 의해서. 보세요. 쭉 얘기해보면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과학적인 방법이 낫다라는 얘기죠. 그쵸? 과학적인 방법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과학적인 방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전을 했대. 과학적인 방법을 지지하는 사람이 도전을 했대. 다른 방법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야, 과학적인 것보다 더 괜찮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봐. 너네 거 괜찮아? 증명해봐.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했는데 그래서 자, 더 믿을 만한 방법을 보여줘.
우리들 것보다 어떤 것보다 과학적인 방법보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과학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너네 것 채택할게. 그쵸? 과학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더 괜찮은 거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 거 포기할게. 과학 버린다니까? 근데 그러나 이러한 도전에 누가 누구에게 도전한 거야? 과학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방법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우리 것보다 더 나은지 한번 보여줘봐. 과학보다 더 괜찮은 방법이 있는지 보여줘봐. 라고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이 결코 성공적으로 충족되지 못했지. 무슨 얘기예요? 과학을 지지하는 사람이 야, 과학보다 더 괜찮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렇게 도전했는데 그 도전이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거야? 과학보다 더 괜찮은 방법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야, 다른 거 있으면 한번 해보라니까? 없지? 이거예요. 다른 거 있으면 한번 해보라니까 도전했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 봐요. 여기서 매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은 전체로 싹 다 무슨 얘기예요? 2번은 전체로 싹 다 무엇이 우수하다고? 요거죠. 자, 밑에 봐요. No other method of inquiry. 탐구의, 잘 들어. 탐구의 다른 방법이지. 탐구의 다른 방법은 입증되지 못했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무엇만큼? 과학적인 방법만큼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된 것은 없어. 그치? 그럼 뭐가 가장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쵸? 자, 그럼 3번까지 싹 다 무슨 얘기야? 과학적인 방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4번 봐요. 그러나 for every time that such methods work, 그러한 방법이 작동하는 모든 경우에,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이 실패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오지. 그쵸? 과학적인 방법이 실패한다는 얘기 했었고, 그러한 방법이 성공한다 그랬었죠. 그쵸? 그러한 방법이 앞에 뭐가 있는데? 앞에 과학 얘기인데. 그러한 방법이 뭐가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죠. 그쵸? 그러한 방법이 뭔데? 과학이 아닌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과학이 아닌 게 딱 메뉴에 주어진 문장에 guesswork, intuition, 그리고 바로 뭐다? superstition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쵸? 이해돼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렉처 1에 있는 문제들을 다 살펴봤거든요. 우리 그 다음 시간엔 렉처 2를 싹 다 풀어오세요. 렉처 2 10문제 있죠? 그거 싹 다 풀어오시고, 렉처 2에서는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을 연결해서 순서하고 삽입을 먼저 할 거고, 앞쪽에 몇 문제만 이제 선별해서 풀 겁니다. 그래서 렉처 2에 있는 문제 싹 다 풀어가지고 오시고,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했거든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순서와 삽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그려보는 연습을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느낌을 살려서 지금 렉처 2에 있는 순서하고 삽입을 풀어보면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수월할 거니까 그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과제에는 렉처 3 과제에는 우리가 수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에는 어법 문제하고 순서 삽입 문제를 다 실어놨으니까 오늘 거 복습하시고 렉처 2에 있는 문제를 풀고, 그래서 렉처 3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그 문제 싹 다 푸시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